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7, 9월 10주간의 족보 뽀개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오늘은 사회를 먼저 하는데요. 일단 주지교과 사이에 채, 음미, 시를 중간중간에 넣을 겁니다. 근데 왜 사회를 먼저 시작하냐면 국수, 사과 중에서 공부 대비 점수와 비례하는 게 사회입니다. 다른 교과는 국어, 수학, 과학은 사실 투자한 거에 비했을 때 점수가 좀 맞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회가 가장 쉽습니다. 그럼 초등 특수에서 사회의 점수 비중은 몇 점 정도입니까? 일단 초과정에서 사회가 4점과 5점짜리가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를 초등 특수에서 교육과정 A면에 7번 아니면 8번에서 가져가죠. 그러면 4점에서 5점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통합형 문제, 학습장애라든가 지적장애 이 부분과 기본교육과정을 섞어가지고 통합형 문제 4, 5점짜리의 교육과정 문제가 1점에서 2점 있으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점수 비중이 6점 정도 평균 보시면 돼요. 6점. 적은 점수가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요걸 공부하는데 일단 지금 7, 8, 9의 강의는 일단 선생님 초과정을 한 번도 공부를 안 했으면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강의에는 이론, 강론, 교육론, 기출문제가 총망라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듣고 난 도저히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저한테 고민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럼 그에 맞는 강의를 제가 차라리 이걸 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총 정리니까 약 15분간 정도 칠판에다 한번 쭉 우리 사회과에서 뭐가 중요하고 어떤 걸 공부해야 될 것을 한번 쭉 정리 한번 하고 문제를 같이 이론을 같이 공부할 거예요. 문제 이론. 일단 선생님들 거기 목차를 보시면 제일 먼저 족보 인출하기라고 쓰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어떤 걸 봐야 될 것인가. 일단 모든 공부의 시발점은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에서 쭉 봐야 될 내용들을 쭉 이렇게 정리했고 페이지 정리나 그 다음에 선생님 이제 뭘 봐야 되냐면 다른 교과에 비해 사회과가 유독 잘 나오는 게 교수학습 모형이거든요. 근데 교수학습 모형을 볼 때는 항상 무엇과 같이 물어보면 사회과에 내체표에 제시된 내용 요소와 같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개념학습 있으면 개념학습은 이전에 기출로 보면 뭐과 연관지어 잘 나왔을까? 경제활동, 희소성, 생산, 소수자 이런 걸로 선생님 시험에 잘 나와서 강론 내용을 같이 연결 지어 놓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교수학습 모형을 쭉 정리했으면 자, 오른쪽에는 선생님들 뭐냐면 이제 실제 강론을 봐야 되죠. 강론. 그럼 강론을 공부할 때 사회과의 선생님들 사회과의 세 가지 영역은 뭡니까? 역사, 지리, 일반사회. 그럼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건 뭘까요? 지리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지리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고 일반사회, 역사 있죠. 이거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이건 초등 특수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초과정에 나온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를 가져다 쓰기 때문에 지리를 가져다 쓸 수도 있고 역사를 가져다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빈도사고는 일반사회보다는 지리 파트가 가장 더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리에 대해서 쭉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들이고 자, 그 다음 넘기면 이제 일반사회 파트가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역사 내용이 쭉 있어가지고 같이 내용을 쭉 정리하고 여기에 있는 것들이 이제 반드시 우리가 봐야 될 내용들이고 또 시험에 일단 선생님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이 어떤 파트가 시험에 잘 나오냐면요 2022에서 신설된 부분이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쭉 내용을 정리했을 때 신설된 부분은 거의 대부분 자세히 선생님 추가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선생님들 중요한 건 기출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출에서는 될 수 있으면 지금까지 봤던 기출을 총 망라해서 기출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만 봐도 선생님들 넘쳐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여기 있는 거 가지고 끝내십시오. 이게. 그리고 제가 족보를 1부터 항목을 정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9, 10월 공부할 때 이제 범위를 좀 좁혀봐야 될 시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7, 8월에 봤던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을 다시 골라냅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를 이렇게 매겨놓은 거예요. 이게. 자,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내용들은 주로 모든 교과가 뭐냐면 도대체 2022에서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먼저 봐야 돼.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내용을 쭉 제시했습니다. 그럼 이제 족보 1번, 그 다음에 넘겨보면 족보 2번 쭉 보십시오. 그 다음에 족보 3번, 삭제, 이동, 재구성 쭉 있고, 족보 4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9페이지에 새롭게 무엇? 신설된 내용이라고 쓰면 되어 있죠.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족보 4번이에요. 새롭게 신설된 내용. 그러면 새롭게 신설된 내용을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새롭게 신설된 내용의 강론이 시험 출제 빈도 1번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뭐랄까? 중요한 부분이야. 중요한 부분. 일단 그러면 여기 부분을 먼저 한번 보면요. 일단 선생님들 족보 1번 202 개정 사회과의 특징이라고 쓰면 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선생님들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는 선생님들 뒤에 다 중복되니까 뒤에서 하는데 하나만 봅시다. 선생님들 일단 사회과 뭐 1번 2번은 읽어보시고 일단 선생님 3번 무엇을 반영했다? 국가사회적 요구를 반영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이건 사회과만이 아니라 모든 교과의 공통적입니다. 그럼 국가사회적 요구사항은 어디에서 가장 잘 물어볼까요?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에서 가장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밑에다가 요게 우리한테 중요한 게 무조건 암기해야 돼.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과 관련됐을 때 범교과학 숙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한다라고 쓰면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 그러면 이 부분이 중등 특수에서 한번 시험에 나왔었죠. 중등 특수에서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왔습니까? 자, 거기 보면 선생님들 몇 개의 국가사회적 요구사항이 있죠? 10개의 국가사회적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여기서 보기 한 6개 주고 없는 거 4개 뭐 해라? 쓰라고 했단 말이에요. 선생님. 중등 특수에 나왔습니다. 과거의 초등에서는 이러한 국가사회적 요구사항을 주고 어떻게 지도할래? 교과와 창체, 그 다음에 뭐 한다? 통합, 지역사회, 가정과 연계한다. 선생님, 교과와 창체를 연계한단 말이 무슨 말이야? 이게 무조건 암기를 하지 말고 학교 현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 학교에서 선생님들 안전, 건강, 인성, 진로, 민주시민, 인권, 다문화, 통일, 독도, 경제, 금융, 환경,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서 학교에서 주로 어떤 교육 많이 합니까? 보통 안전교육 하죠. 그럼 학교에서 주로 어떤 안전교육 합니까? 재난, 지진, 화재. 그럼 이제 오늘 화재 대비 교육해야 돼요. 그럼 불은 언제 나와요? 불은 언제 나? 알 수 없잖아. 그럼 일단은 교사들이 짜죠. 야, 몇 시에 사이렌 울릴 테니까 너 어디에 숨어 있어가지고 뭐 피워라. 연기 피워라. 조끼 입어라. 그러잖아. 그럼 애들은 이제 뭐 해야 될까? 이동해야 되겠죠. 그럼 운동장에 뭐 와 있어요? 소방차 물 뿌리면 애들이 막 그렇죠. 박수 친다고 즐거워서 불났는데. 이게 안전교육이야. 시간이 필요해, 필요치 않아? 필요하지. 그럼 그 시간은 어떤 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그 주에 창체 시간으로 대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과와 창체 연계하고 가정, 지역사회, 학교를 뭐 연계, 통합, 연계 이 자체가 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것들은 모든 교과나 모든 장소, 창체 다 가르치는 거야. 그 중에서 사회과에서는 인권, 민주, 시민, 다문화, 경제, 금융, 생태 전환 교육 등을 강조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이거 암기할 게 아니야. 그럼 뒤에서 이제 인권교육에서 그럼 도대체 2022의 인권교육에서 누구의 인권을 강조했을까? 교사의 인권을 강조했습니까? 교사 노동자예요, 교사? 그럼 스스로나 없애버리고 뭐 해야 돼, 우리? 근로자의 날로 평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노동자의 인권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출제부도 1번이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중요한 걸 잡아가야 돼. 여기서는 개괄적으로 보는 거예요, 선생님들. 인권, 다문화, 민주, 시민, 생태 전환, 경제, 금융 이런 교육들을 강조해라 그 말. 그럼 봐봐. 경제, 금융이니까 사회과에서는 경제 활동이 중요하구나. 경제 활동의 하위 요소에는 생산, 소비, 분배가 있구나.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뭐가 중요한가만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다음에 옆에 봐봐 이제. 내용체계 범주는 모든 교과가 뭐로 되죠? 지식이해, 과정에 그다음에 뭐 가치태도. 근데 과정 기능이 뭐하고 헷갈리냐면 교과 역량과 헷갈립니다. 사회과도 교과 역량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사실은 그 교과 역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걸 세분화시켜 놓은 게 뭐가 될까? 과정 기능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가치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초등 사회과의 주요 개정 내용 보시면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는데 넘겨보십시오. 이제 하나씩 나올 겁니다. 교사에 뭘 강조했다? 자율성. 읽어보시면 돼요. 중복 폐지도 필요 없고. 자, 뭐가 있냐면 거기서 이제 밑에 설명에서 하나 볼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뭔가? 여기 봐보겠습니다. 요것만 봐봐. 인구 분포 특징에 보다 집중하여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는 말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사회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무슨 문제가 중요할까요? 인구 분포 문제가 중요해. 그럼 우리 인구 분포는 어디에 밀집되어 있습니까? 도시에 밀집되어 있지. 도시는 주로 동쪽이야, 서쪽이야? 서쪽이 많죠. 왜? 지형 때문에. 어떤 지형 특징 때문에? 동고 서저 지형적 특징 때문에 도시는 서쪽에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서쪽의 인구 밀도가 높아요. 그러면 서쪽의 인구 밀도가 높아.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있겠죠. 그럼 이런 문제점 해결 방안, 이 부분의 강론 내용이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또는 선생님들 지역별 인구 분포도 중요하지만 연령별 인구 분포도 굉장히 뭐할까? 계층별 인구 분포도 굉장히 선생님 중요할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선생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아주 선생님 중요한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십시오, 선생님들. 자, 자유평등 정치 참여, 실제 생활에 보장되는 무엇? 인권의 사례를 조사해 인권 보장이 아름다운 삶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누구의 인권 보장이 중요할까? 노동자의 인권 보장이 중요합니다. 누구의 인권 보장? 노동자. 저 이번에 임신했으니까 육아휴직 6개월만 쓸게요. 사장님이 뭐라 할까? 그냥 부담 갖지 말고 나오지 마세요. 쭉 쉬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해고지. 이건 노동자의 인권 침해 맞습니까? 이런 인권 침해 유형을 뭐라고 할까? 부당 해고라고 합니다. 이게 초등학교는 이 내용이 지금 어차피 이제 구체화되지 않았단 말이야. 5, 6학년이 없으니까 아직 강론이. 이게 이 내용들이 근로자의 권리를 자세히 공부하는 게 몇 학년일까요? 중학교 2학년입니다. 충분히 같이 물어봐야 했어요. 중학교 내용들. 그 다음에 그 옆에 무슨 교육 강화했다? 지금 시민교육 강화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민교육 강화 관련지어 민주시민, 생태시민,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세계시민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 선생님 시험에 나왔던 게 뭐였냐면 요거 나왔습니다. 세계시민과 관련지어 선생님들 지구촌 문제라고 있어 없어? 있죠. 그리고 지구촌 문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선생님들? 기후변화라고 있을 수 있어 없어? 기후변화라든가 환경개발, 개발대 보존은 우리 지역의 문제인 동시에 지구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의 우리는 나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이 지역의 문제는 세계의 문제가 될 수 있어. 그 나는 지역 주민 대신에 뭐가 돼? 세계 시민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다중성이야. 다중성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 다중성이라는 것은 우리는 광양 시민, 전라도민, 문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서울 시민, 그 다음에 세계 시민이야. 이게 다중 시민성이다 그 말이었습니다. 이게 부분이 이제 그럼 봐봐. 지출돼버렸어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이거죠. 그럼 결국은 이런 문제에 대처해야 돼. 그리고 이런 문제에 봉착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우리가 다른 지역 도와줘 안 돼요? 도와주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지역의 범위가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뭘까? 다른 나라에 있는 특정 지역 애들도 도와줘 안 도와줘?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통해 도와줍니까 선생님들은? 굿네이버스 한 달에 얼마씩 후원하고 싶어요. TV에 나오잖아. 아프리카 보면. 그치? 그러니까 그게 국제기구가 있고 뭐가 있을까? 비정부기구를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잖아. 이게 2024에 출제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별로야 이제. 이 부분은 출제가 돼버렸으니까. 근데 뭘 하고 싶냐면 문제의 출제는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걸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들. 그러면 작년에 초등 특수문제 있죠. 초특의 사회과에 뭐 나왔습니까? 작년 초특의 사회과. 우리 지역의 환경 오염 문제 나왔잖아. 그럼 우리 지역의 환경 오염 문제를 누가 스스로 해결해야 돼? 우리 반에서 우리 지역의 환경 오염 문제 원인이 뭘까? 대책이 뭘까? 해결할 거 아니야, 선생님들. 그럼 이런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이게. 그럼 이제 우리 지역의 환경 오염 문제는 대부분 뭐 때문이다? 머리 감을 때 선생님들 뭐 써요? 샴푸 때문에, 샴푸 때문에. 한강이 오염돼. 그럼 이제 샴푸를 쓰지 말도록 하자. 그럼 그 대신에 뭘 쓰도록 하면 될까요? 쌀뜨물. 세수비누 대신에 빨래비누 써자. 아니면 아예 머리를 다 밀어버려라. 어떤 방안이 효과적이에요? 자, 선택해줘. 1번 쌀뜨물, 2번 머리 밀어버려. 아, 쌀뜨물은 설거지하는 거구나. 그치? 자, 쌀뜨물을 손 들어줘. 쌀뜨물.
자, 머리 밀자 손 들으십시오. 손 안 드는 사람 뭐야 지금? 이거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 이게 바로 넓은 의미의 정치야.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러면 좁은 의미의 정치는 뭘까요? 좁은 의미의 정치. 싸우는 거야. 무엇을 쟁취하기 위해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작년 문제가 선생님들 정치와 관련지어 권력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정치의 의미가 나온 거예요, 선생님들. 그럼 작년 문제가 선생님 결국은 뭐냐면요. 요겁니다. 학교 자치 민주시민 파트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변의 문제를 스스로 뭐하자? 해결하자, 선생님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거 선생님들 이 학교 자치가 무엇으로 올라가야 될까? 주민자치, 지방자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필요한 규칙을 누가 스스로 만들어? 학생이 스스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게. 저도 지난주 화요일 날 실제 초등학교를 갔거든요. 초등학교를 친구가 교감 승진해가지고 정말 즐거운 표정을 하고 바카스 120개를 사서 갔어. 어깨 아파 죽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난 바카스 120개 그렇게 무거운지 몰랐어요. 6박스. 이걸 들고 가는데 내 친구 나오라 그랬죠. 자식이 내 성인을 몰라고 짜증을 내더라고. 야, 쿠팡에 시키면 애들 이거 왜 들고 오냐고. 홈페이지 보니까 109명의 학교가 커서. 그럼 숫자를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거기 가서 놀란 게 뭐냐면 교무실 옆에 벽에 굉장히 한 5m 정도 된 칠판에 학생 자치 그 판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건의사항이라든가 어떤 규칙이 필요하면 그걸 다 뭐 할까? 붙여놓고 적어놓더라고요. 그게 학생 자치 활동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뭘로 확장돼 될까? 주민자치. 우리 시청 앞에서 뭐 합니까? 건의하잖아. 건의하잖아. 이거 내용이 강화된 거야, 선생님들.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 이런 부분들이 문제 해결학과 연관제 출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왜? 아니 우리 지역에 보니까 우리 동네에 보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뭐가 생겼어요. 갑자기 우리에게 제일 민감한 거 특수학교가 생긴대. 특수학교. 그랬더니 아파트 주민들이 뭐 합니까? 시청 가서 이거 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게 TV 나오고 몇 년 전에는 가양동에서 그랬는데 요즘은 또 다른 동에서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던데. 자,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거야, 선생님들. 이게. 자, 그게 바로 이제 문제 해결 학습인데 그 부분 나왔어. 그럼 이게 중요해, 이제. 무슨 교육 신설했다? 선거 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선거 교육이 중요할까, 선생님들? 만 몇 세? 20세. 만 18세. 그쵸? 20세.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고3이 투표해야 해. 하는 사람이 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지. 왜? 생일 지났냐? 지나지. 알았냐? 그러니까 선거 연령이 낮아졌어. 그래서 무슨 교육을 강화해야 돼? 선거 교육을 강화해야 돼.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거 교육. 지금 이제 중요한 게 뭔가를 보면 됐어요. 그 다음에 사회과 탐구, 역사 탐구할 수 있고 사회과학적 탐구 여러 가지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봐보세요. 여기 밑에 3, 4, 3, 4, 5, 6 있잖아. 3, 4는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과거 어떤 식의 탐구합니까? 주변의 물건 자료 탐색을 통해 과거의 모습을 뭐 해본다? 추측해본다는 말 있어 없어? 있죠. 이런 것들이 뭘 말하냐면 증거 자료를 제시해서 이걸 사용한 과거의 모습을 뭐 한다? 추측해본다 그 말이야, 선생님들. 그럼 애들 데리고 박물관 견학을 갔어. 그러면 삼국시대가 있으면 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선생님들 부엌의 구조라든가 집의 구조 있잖아. 집이라든가 부엌의 구조, 그걸 보면서 무엇을 상상합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 살았다면 어떤 모습일까 떠올릴 수 있어 없어? 있지. 이게 역사적 탐구란 말이야. 그 다음에 사회 변화와의 다양한 탐구, 다양한 문화 있는데 통계자료, 기사 등을 활용한 사현상 탐구. 이건 설명만 들어. 이런 식의 이런 걸 강조했다는 거야. 자, 우리 사회 변화하면 저출산 고령화잖아요. 우리 초고령화 사회는 몇 년도에 선생님들 된다고 임용고사 문제에 나오냐면 2026년도에 초고령화가 된다고 될 것이라고 선생님들 전망했거든. 그게 2022년도의 문제에서 근데 앞당겨져 버렸습니다. 2025학년도에 5년도에 이미 초고령화가 돼버렸어. 그럼 시험은 뭘 나오냐면 그래프를 주고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연도를 찾으라 그래. 그래프를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게 탐구야, 탐구. 이게. 자,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했어, 선생님. 앞으로의 문제에서. 지리탐구. 그래프나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기후, 인구 등을 탐구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이 부분 중요한 건데 일단 선생님들 지리에서는 기후 그래프가 중요합니다. 기후 그래프.
그럼 이거야. 기후 그래프를 주고 이 기후가 무슨 기후인가를 알아내야 돼. 그러면 세계 지도를 던지면 이 기후에 맞는 A, B, C, D, 이 지역을 뭐 할까? 골라낼 수 있어야 돼.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야. 지금 중요한 게 뭔가를 보는 거야. 탐구를 그만큼 뭐 했다? 강조했다. 그 말이야, 선생님들. 그러면 수업 모형으로 탐구니까 무슨 학습이 많이 나올까요? 탐구 학습이 자연스럽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 다음에 넘겨서 5번. 기본교육과 정도 연관지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선생님들. 탄력적 환경학대법이란 말이 있어, 없어? 자, 작년 초등 특수에서는 탄력적 환경학대법이 나온 게 아니라 환경학대법이 출제가 되었어. 작년에서는, 작년 문제에서는. 자, 근데 올해는 탄력적 환경학대법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 자, 근데 일단은 환경학대법이 뭔가를 먼저 알아야 돼. 이게 환경은 다른 말로 선생님들 뭘 말하냐면 공간을 말해. 뭘 한다? 공간. 그럼 공간이 선생님들 보면, 자, 여기 봐봐, 선생님들. 어딜 D 있구나. 일단 여기 설명하고 다시 볼게요. 공간이 과거에는, 선생님, 과거에는요, 자, 여기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있는데, 일단 보자. 여기. 자, 3, 4, 5,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렇게 공간이 점점 확대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럼 주로 3학년의 관심 대상은 어딜까요? 우리 고장. 4학년은 지역. 5학년이 나라, 6학년이 세계야. 이게 과거야. 과거에는 3학년은 고장밖에 없어, 내용이. 우리 고장의 자연환경, 우리 고장의 인문환경.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들? 애들이 우리 고장의 자연, 인문환경이 물론 공부하겠지만 애들이 경험하는 대상은 넘어요. 무슨 말이냐면 2022로 설명할게. 이제 일단 이렇게 3학년은 고장, 4학년은 지역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기계화, 단순화해 버렸단 말이야. 그 중요한 건 뭐냐면 3학년에 관심해 보면 고장을 넘어서요. 즉 예를 들면 이거야, 선생님들. 3학년의 생활권을 보니까 생활 공간, 생활권을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만 애들이 쇼핑하는 게 아니야. 옷 사러 어디 가더라? 옷 사러. 옷이 필요해, 옷이. 광양, 옷 사러 어디 갑니까? 서울. 순천으로 가? 진심이네. 서울로 가, 서울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천이 맞겠다, 순천. 순천과 선생님들 광양 거리상 가까워요. 근데 지역의 범위를 넘어섰지. 그러니까 애들의 쇼핑이나 이런 공간의 생활권의 범위가 우리 고장을 넘어서 그래서 수업 시간에 고장만 가르치면 안 돼요. 다른 지역도 가르치지. 이걸 뭐라 그래? 탄력적 환경 확대법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들 중요한 건 요 말이 중요해. 3학년에서는 지역 단위를 제한하지 않고 학생이 직접 경험하는 범위인 자신의 주변에서부터 출발했다. 즉 자신이 경험하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생활권이란 말이에요. 자, 자신이 경험하는 생활권에서 어디로 간다? 우리 지역, 여러 지역, 우리나라 그다음에 무엇? 세계로 확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아주 중요해.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과거에 고장 지역으로 구분했던 걸 이제 뭘로 통합했다? 지역으로 통합했어. 그럼 우리 지역 그 다음에 무엇? 여러 지역. 아주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 뭐 영역별 내용 특성화 뭐 일반사에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일단 뭘 보시냐면 지금 지리 파트에서는 여기 봐봐, 여기 5, 6학년군 세계 여러 나라의 위치, 지형, 기후, 인구 등의 기초적인 세계 지리 정보 습득이란 말이 있습니까? 자, 여기서 무슨 정보란 말이 있어요, 선생님들? 지리 정보란 말 있잖아.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사회과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볼까요? 선생님들이 이제 내년에 지금 시즌이라면 우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학교에 있겠지. 어디 있다고 그랬어? 학교에? 학교에 있을 거야. 그리고 2주 뒤면 어디 가야 돼? 여행 가야지. 어디 여행 가고 싶어, 2주 뒤에? 어디 가고 싶어, 2주 뒤에? 하와이. 그럼 가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인터넷에 뭐 해야 돼? 하와이 검색하죠. 그럼 인터넷에 하와이라고 지금 검색해봐. 그러면 뭐가 뜬지 아세요? 뭐가 뜰까요? 위치야. 항공편. 그럼 비행기를, 그렇지. 하와이의 위치가 나와, 위치. 그리고 뭐 나올까? 어디에 위치하고 인구, 기후가 나옵니다.
수도가 뭔가. 이게 나와요. 인터넷에 치면 이게 지리정보야. 자, 근데 봐봐.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를 펼쳐봐. 그러면 우리 지역을 공부할 거 아니야. 우리 지역 파트에 펼치면 뭐 나올까요? 우리 지역의 위치가 지도에 표시되어 있어. 그리고 우리 지역에 뭐가 있을까? 인구가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 지역의 위치라는 것은 지리정보 중에 뭘까요? 공간정보야. 그리고 우리 지역에 발달하는 산업은 뭐고, 우리 지역의 인구는 몇 명이고, 이런 등등은 뭐라고 할까? 속성정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 다 저장이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되어 있지. 이걸 뭐라고 할까? 지리정보 시스템.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온 것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정보도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에 있는 특정 지역의 정보도 굉장히 뭐 할까? 중요하다. 그 말이야. 자, 그런 것들을 쌤 공부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의 내용이 강론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일반 사회에서 사회 변화 및 사회적 요구라고 있습니까? 자, 사회 변화 아주 중요하거든. 사회 변화. 사회 변화에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과의 선생님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그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된 선생님들 요 말 꼭 기억하십시오. 비판적 분석. 여기 봐봐. 사회 변화를 반영했다는 말 나와 있죠. 일단 사회과에서 3, 4학년에서 사회 변화하면 아주 중요한 말이 뭘까? 3, 4학년 공부에서 저출산 고령화, 지능 정보화가 기존 사회 변화 문제의 주종을 이뤘어요. 이건 다 나와버렸어. 다 출제가 됐어. 그러면 5, 6학년 군에서 사회 변화 내용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신설했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출제한다면 무엇을 묻기 제일 좋을까? 비판적 사고력이야. 그럼 사회과의 선생님들,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하면 뭐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주변에 여러 미디어에서 여러 개의 정보가 있어, 없어? 그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에서 무엇과 무엇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 진짜하고 가짜를 구분하겠지. 그럼 그런 학습 활동을 주고, 뭐, 다음 A의 학습 활동과 관련 깊은 것은, 그럼 답이 비판적 사고력 금방 나옵니까? 이건 쓸 수 없어, 그렇게는. 어떻게 물어볼까? A의 학습 활동에서 강조하는 사회과의 교과 역량은, 그럼 사회과의 교과 역량에 뭐가 들어있을까? 비판적 사고력이 들어있어요. 굉장히 선생님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사회적 요구와 관련지어 무슨 교육 중요하다? 노동자의 인권이에요. 노동 인권 교육을 추가했단 말 있어, 없어? 있죠. 거기서 보면 누구의 권리 있습니까? 근로자의 권리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근로의 권리가 있고 근로자의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일하고 싶은 욕구 있어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공부하잖아. 그럼 일하고 싶어. 근데 학교를 안 지어줘. 학교가 있어야 일을 하지. 그럼 정부에 뭐 합니까? 대통령 만나서 뭐 해야 돼? 질문 있는데요. 특수학교 많이 만들어달라 할 거 아니야. 이런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근로자가 됐어. 그럼 근로가 됐을 때 이제 노동 상권이 있을까 없을까? 단체, 교섭, 단체, 행동, 단결권 등등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야. 넘겨서 역사 파트에서는 또 뭐가 중요하냐면 선생님들 이거 3, 4학년의 역사에서 역사에 무슨 개념 학습한다? 시간이란 말이 있어. 시간. 그럼 역사의 시간 개념은 5, 6학년은 선생님들 연대기 구조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역사에서는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연표야, 연표. 그러니까 연표를 주고 시간산의 전후관계를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죠. 연표. 그 다음에 역사 증거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생활 모습을 보고 어떤 게 있구나. 그러니까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걸 바탕으로 우리는 생활 모습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추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리고 증거가 되는 도구나 문화유산과 실제 사회가 뭐 해야 돼?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요 개념이 이제 안 나왔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변화와 지속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유아 임용고사는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변화와 지속이란 말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럼 이제 박물관, 기념관, 유적지, 유적, 유물, 문화유산, 역사 기록을 통해서 시대별 생활 모습을 파악한다 쭉 나와 있잖아요, 선생님들. 여기서 이제 최근에 이 부분의 내용이 뭐로 나왔습니까? 초등특수에서. 우리 어디 가봐야 될까? 경주. 경주 가서 어디 가야 됐으면 경주 그러면 이제 불국사. 석굴암 가면 선생님 거기 한 시간 동안 뭐 합니까? 설명해 주죠. 가면. 거기 가지고 뭘 물었습니까?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다.
그거 나왔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초등 특수에도. 그래서 이 부분이 출제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자, 그럼 이제 변화와 지속이란 말이 있으면 중요하고, 자, 통합이란 말이 있습니까? 통합. 사회과는 내용 구성 원리에 통합 원리가 있거든. 이 부분은 2015 개정에서 초등 특수는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을 공부할 때 우리 지역의 지리적 위치뿐만 아니라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한꺼번에 묶어서 공부해. 그걸 뭐라고 할까? 통합이라고 해요, 통합. 그래서 통합 원리 나와버렸는데 2022도 역시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리 일반사의 역사를 통합한 성취 기준이라고 있어 없어? 있죠. 3, 4학년에서는 이 4개의 성취 기준을 제시했고 5, 6학년에서는 3개의 성취 기준을 제시했는데 이런 성취 기준 내용들은 지리 일반사의 역사를 뭐 할 수 있다? 통합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들. 자, 교통의 모습, 생활 모습의 변화란 말이 있어 없어? 그럼 선생님, 교통의 변화라는 것은 지리에서 가르칠 수도 있고 어디서 가르칠 수 있을까? 지리뿐만 아니라 일반사에 가르칠 수도 있겠지. 근데 옛날과 오늘날이야. 이건 뭘까? 역사야. 그럼 이걸 주고 시험은 이 성취 기준에 반영된 이 학습 활동에 또는 반영된 사회과의 내용 조직의 원리가 뭡니까? 그럼 뭐라고 말해줬어야 돼? 이것은 뭐다? 통합의 원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 요거 있지 않았어요? 통신수사도 마찬가지고 생활 주변에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파악하고 합리적 해결한다. 여기 부분이 작년에 문제 해결 학습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의 자연, 역사, 문화, 생산물 알리려는 노력이라고 있어요. 이 말 자체, 자연, 역사, 문화, 생산물 이 말 자체가 역사, 지리, 일반사의 통합을 의미하겠죠. 자, 그다음에 오른쪽 5, 6학년 보십시오, 선생님들. 독도의 지리적 특성은 뭐가 될까? 지리가 되겠지. 자, 역사는 뭐가 돼? 그럼 만약에 역사 통합할 때 쓰면 그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고. 지구촌 위협하는 다양한 문제, 지속가능한 미래. 이것도 시험에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성취기준을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제시된 성취기준 관련 지도서 내용이 출제가 잘 되더라. 그러면 이것들을 관련해서 출제할 때 내용 조직의 원리로서 무슨 원리를 선생님들 묻기 좋더라. 여기서는 통합의 원리를 묻기가 좋더라 했으면 그 말이야. 그리고 족보 3번을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어디로 가시냐면 족보 4번 9페이지. 자, 여기 부분은 방금 전에 다 설명했던 내용 있지. 그걸 다시 좀 더 구체해 놓은 거예요. 3학년 옆에 4학년 넘겨보십시오. 5학년 6학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U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없어? 있죠. 이 부분들이 강론 파트에서 반드시 공부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다 선생님 그 말이에요. 이게 간단히 3학년 봐봐. 밑에 봐봐 선생님들. 아동 친화적 환경을 반영했다는 말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 선생님들 우리가 사는 곳이 애들이 사는 곳이 생활권이에요. 그럼 애들이 사는 생활권에 있는 어떤 놀이터 같은 데 봐봐. 놀이터가 환경 친화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친화적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이터에 선생님들 시멘트를 깔아놓으면 돼야 안 돼? 뭘로 해야 돼? 폭신목하는 우레탄이라든가. 근데 환경 친화적이다 했으면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 역사의 시간 개념, 증거 이런 내용을 강조했다. 또 오른쪽 봐봐 선생님들. 행정구역, 박물관, 기념관, 유적지 체험이라든가 또는 좀 전에 학교, 지역, 환경교육 또는 넘겨보십시오. 5학년 독도, 탐구, 기후변화 내용을 추가했다. 뭘 추가했다? 기후변화 내용을 추가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선생님 봐봐. 기후변화는 선생님들 모든 교과에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예를 들면 이거야. 과학과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화됩니다. 그럼 지구온난화 현상 하면 선생님 결국은 태양 복사에너지가 들어왔어. 그럼 지구 복사에너지가 방출이 돼야 돼. 근데 대기권 내에 갇혀버려서 이게 뭐가 되냐면 온도가 뭐 할까?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세히 공부해. 과학에서는. 그래가지고 해수면이 뭐 할까? 상승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건 과학이야. 그럼 사회과에서는요. 결국은 선생님들 지구온난화든가 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주범자 하나가 뭘까요? 이산화탄소야. 이산화탄소. 이게. 그러면 사회과는 이런 걸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면 예를 들면 자
예를 들어 기후가 중요하죠, 선생님들. 그럼 기후 그래프 있지. 혹시 사막 가본 적 있어요? 사막? 앞으로 가보십시오. 그 인터넷 보면 선생님들 건조 기후인 지역의 사람들의 집을 보면 다 무슨 집일까? 흙 벽돌 집이야. 아니 시멘트도 있는데 느닷없이 왜 흙 벽돌 집을 지을까요? 흙 벽돌 집의 장점이 뭘까요? 통풍이 잘 돼. 또 왜 나는 자연인들이 흙 벽돌 집을 막 3년, 10년씩 지을까? 왜요? 그렇지. 단열이야, 단열. 돈도 안 들어요. 또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면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럼 앞으로 선생님들은 무조건 무슨 집에 살아야 돼, 이제? 흙 벽돌집에 살아야 돼. 그런 것들과 기후변화니까 기후 그래프와 서로 연관지어서 기후변화에 대처하려면 이런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콘크리트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무슨 집을 지어라? 벽돌집을 지어라. 실제로 임용고사에 흙 벽돌집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왔습니다. 초중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 그 다음에 옆에 봐봐 선생님들. 통일, 선거, 미디어 리터러시. 그럼 미디어 리터러시 하면 무슨 사고력이 중요하더라? 비판적 사고력. 또 봐봐 선생님. 위도하고 뭘 강조했습니까? 경도지.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할까? 세계지도하고 지구본이 중요해. 그럼 세계지도와 지구본에서 뭐 찾아야 돼? 위치. 위치를 찾을 때 뭘 알아야 돼? 위도와 경도를 알아야 된다 선생님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지형을 중심으로 동고서자가 나왔으면 이제 어디의 지형? 세계의 지형도 중요해. 그 다음에 근로자의 권리, 세계의 인구 등을 신설했다. 자, 이런 단원들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량, 목표, 평가 이제부터가 지금까지는 2022에서 뭐 할까? 강조한 내용이었다면 이제 뭐냐면 2022 개정교육과정을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봅시다. 여기서는 5번의 선생님들 족보 내용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역량, 목표, 그다음에 무엇? 평가라고 쓰면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몇 개 쓰면 우리 틀을 한번 잡아보자. 틀, 사회과. 그러니까 모든 교과를 공부할 때 출발점은 교육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사회과의 선생님들 교육과정을 보면 교육과정에 펼쳤을 때 제일 먼저 모든 교과의 교육과정은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개요가 나오죠. 개요. 그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무엇을 신설했습니까?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를 신설했어 안 했어? 신설했잖아. 설계의 개요. 이 부분. 그럼 선생님들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 파트에는 모든 교과가 뭐가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까? 교과에 대한 뭐가 제시되어 있었어? 역량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역량이. 자, 그럼 이제 개요 파트 넘어가면 뭐 나올까? 개요 파트를 넘어갔어. 그 다음에 선생님들 어떤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까? 성격 및 무엇? 목표가 나와 있어. 목표. 그럼 선생님들 예를 들어보자. 사회과의 목표를 영역별로 구분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그 세 가지가 뭡니까? 그 세 가지. 세 가지. 그렇지, 지식이에. 야, 이거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오늘 단열도 맞추고, 지식 이해. 그 다음에, 과정 기능 그 다음에, 같이 태도. 이거 모르면 공부 아무것도 못해요. 그 다음 쌤 뭐 나옵니까, 이제? 내용 파트 있어, 없어? 그럼 내용 파트는 이렇게 두 가지, 뭐감을 이루어져? 내용 체계하고 성취 기준이지. 그러면 성취 기준은 선생님들 크게 또 이렇게 돼 있지. 성취 기준에 뭐 하는 파트? 해설. 그 다음에 성취 기준 지도할 때 무엇? 고려사항이 있잖아, 선생님들. 그 다음에 뭐 나와요? 교수 학습 및 무엇? 그렇지. 평가야, 평가.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얘네들은 철저히 뭐가 있어야 될까?
철저히 뭐가 있어야 돼? 일관성이 있어야 돼. 일관성. 일관성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한 목적성. 혹시 타당도란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성격과 목표에서 강조한 걸 교육 내용으로 선정해가지고 그걸 뭐 해야 돼? 지도하고 평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이게. 자, 근데, 자, 각 교과마다 항상 뭐가 있더라? 역량. 근데 역량인데, 봐봐. 사회과는 공부할 때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어. 다른 교과 비했을 때. 다른 교과는 고차적 사고다 이런 말이 안 나오거든요. 사회과는 이 역량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선생님들 뭐가 나와 있냐면 고차적 사고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 고차적 사고력. 작년 초등 특수에서 고차적 사고력 나왔어, 시험에. 근데 고차적 사고력은 공부할 때 짜증이 나요. 왜 짜증이 납니까? 희승쌤, 왜 짜증나요? 기억이 안 나서 짜증이 나. 왜 짜증납니까? 이 부분은 학자마다 달라요. 학자마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작년에 처음으로 초등에 학자를 동반했습니다. 그 전까지 임용고사 문제는 학자가 없었어. 그냥 고차를 물었거든. 그래서 학자별로 고차적 사고를 나눠져 있는데 그렇다고 학자를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일단 임용고사는 고차적 사고력도 중요하고 뭣도 중요하다? 역량도 선생님 중요해. 그리고 사회과는 타교과에 비했을 때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뭐가 잘 나온다? 목표가 시험에 잘 나와. 그럼 사회과는 목표를 공부할 때 목표를 막 달달달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시험에 잘 나오냐면 일단 보자. 사회과에서 목표를 선생님들 나눠보면 자,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인지적 영역이라고 그래. 지식이의 과정 기능을 뭐라고 한다? 인지. 그럼 이제 이 부분을 뭐가 될까? 정의적 영역이야. 가태도가. 그리고 이 지식 있어, 지식. 이 지식을 조금 더 세분화 시켜볼까? 세분화. 사실적 지식, 그 다음에 개념적 지식. 그럼 개념과 개념의 관계가 뭘까요? 원리. 원리의 최상위가 뭘까? 일반화야. 일반화. 이렇게 나눌 수 있단 말이야. 나눠줄 수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과정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사회과가 이제 제일 짜증나는 게 이거야. 요거 세 개. 교과 역량하고 과정 기능하고 고차적 사고력이 비슷한 말인데 다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구분해 놔야 돼. 구분해 놔야 돼. 이 부분. 그래서 사회과는 목표에서 다른 건 다 암기할 필요는 없어. 그러나 이건 암기해야 돼. 과정 기능에는 뭐가 있는가? 목표에 제시된 과정 기능. 그래서 지식 정보 처리 활용 또는 탐구, 의사결정, 사회 참여 등이 있습니다. 같이 태도. 자, 이렇게 일단 나눠진다는 걸 일단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사회과의 내용이 있으면 내용. 사회과가 내용 체계표 자체를 물어본 적 있습니까? 사회과는 내용 체계표를 줘버려요. 내용 체계표를 주고 타교과에 비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 사회과는 이걸 준다고 그랬지. 내용 체계표를 던지고 뭘 물을까? 내용, 구성 또는 조직이라고 그래. 이걸 잘 물어봐요. 내용, 구성 또는 무엇, 조직의 원리를 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고장과 고장의 상호작용, 지역과 지역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우리나라 내에서 상호작용, 국가 구간의 상호작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역이라는 것과 그러니까 고장에서의 시장 내에서의 상호작용이 나라와 나라의 상호작용으로 무역까지 뭐가 돼? 반복 심화되는 거야 이게. 이런 것들이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반복 심화. 이런 식으로 내용, 구성, 조직의 원리를 아주 잘 물어봅니다. 이게. 그리고 좀 사회과 성취 기준 암기할 수 있어요? 다 할래요? 욕심 버려야 할 수도 없어. 그리고 성취 기준 자체를 쓰라는 문제는 없어요. 사회과는 타교과에 비했을 때 성취 기준을 쓰라는 문제보다는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무엇을 쓰는 문제를 잘 물어볼까? 학습 주제를 쓰는 문제를 잘 물어봅니다. 뭘 쓰라고 한다? 학습 주제.
다른 말로 하면 학습 목표를 쓰는 문제야. 사회과는. 학습 주제나 학습 목표. 그걸 잘 물어봐요. 그 다음에 해설도 있고 고려사항 있잖아요. 자, 그럼 이거 선생님들. 이 해설이나 고려사항은 결국은 어디 내용하고 겹칠까요? 이거야. 교수학습 및 평가를 구체화시켜 놓은 게 뭘까? 성취기준, 지도시, 고려사항입니다. 이게. 선생님, 그럼 교수학습에서는 결국은 뭐가 중요할까요? 교수학습 모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 그럼 사회과는 매년 뭐가 나와 이제 교수학습 모형이 시험에 출제가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선생님들. 방금 전에 제가 선생님들 뭐가 있어야 된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그럼 이거 선생님들 사회과에서 인지적 영역을 지도하기에 적합한 수업 모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인지적 영역을 지도하기에 적합한 수업 모형. 그렇지. 개념학습 모형. 또 개념 또 뭐가 있어? 일반하니까. 그렇지. 탐구학습 모형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장 대표적이야, 얘네들이. 물론 일반화 모형도 있지만. 다시 선생님들 개념학습을 세 개로 나눠봐. 개념학습을 세 개로 나누면 속성 모형, 또 원형 모형, 또 뭐가 있어? 그렇지. 상황 모형이 있어, 없어? 사회과는 이 개념학습을 아주 잘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내용 체계표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내용 체계표 속에는 이 내용 체계표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내용 체계표 속에는 이 개념과 쭉 관련 지었을 때 내용 요소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있죠. 그래서 사회과는 내체표에 제시된 내용 요소의 개념이 시험에 잘 물어봐요. 그래서 지도서 맨 앞부분, 모든 지도서 맨 앞부분 다 뭘까? 개념 및 용어 해설이야.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게 뭐였어? 작년에 나왔던 게 정치의 개념 물었잖아. 그전에는요, 비정부 기구의 개념 물었잖아. 그전에는 생산의 개념을 물었고, 소수자의 개념을 물었고. 아주 잘 나오는 거야, 선생님. 개념학습. 그럼 최근 문제에서는 이런 개념학습을 주면 얘네들의 명칭도 시험에 잘 나오고, 무엇도 시험에 잘 나올까? 단점도 시험에 잘 나와요. 속성의 단점이 원형으로 이제 보완될 수 있고, 원형의 단점도 있고, 또 뭐 상황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탐구학습. 굉장히 시험에 출제가 잘 되는 거잖아. 탐구학습. 그럼 탐구학습 하면 선생님들, 두 사람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사람. M하고 P. MB. 여기서 M은 누구를 말해요? 마샬레스 쿡스가 제시한 탐구학습. B는 누구? 뱅크스.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B는 누구?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 있잖아. 그런 사람들과 같이 연결지어. 왜냐하면 최근에는 학자를 같이 봐야 됐습니다. 학자를. 개념학습 학자 필요 없어요. 개념학습은. 주로 그러면 얘네들은 선생님들 뭐다? 얘네들은 인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정의 있습니까? 정의. 이 정의를 물어보는 것은 어느 수업 모형이 있었죠? 정의적 파트는? 가치 명료화, 가치 분석 수업이 있습니다. 가치 명료화나 또 뭐가 있더라? 가치 분석. 그럼 자, 인지적 영역을 가르치기 적합한 그 다음에 뭐? 정의적. 그러니까 일관성이야. 그러니까 내용도 지식이의 과정 기능 같아도 목표도 마찬가지. 교수학습도 이 관점으로 선생님들 가져야 돼. 얘네들. 이렇게 나누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가치 명료화 수업 모형은 도덕과도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잖아요. 이게 초등 특수에서 의외로 가치 명료화 좀 나왔었죠.
이제 초등 특수가 기본 사회과가 초과정에 2개의 과목을 섞어놓은 거예요. 뭐하고 뭐. 도덕하고 사회과를 섞어놓은 게 기본 사회과입니다. 그러면 같이 명료하는 도덕과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 사회과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잘 물어볼 수 있겠지. 아니면 선생님 이게 있어요. 선생님 사회과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 2개 다 인지하고 정의 있잖아. 이걸 둘 다 가르칠 수 있어. 둘 다. 이걸 둘 다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실하고 뭐하고 가치 문제를 둘 다 병행할 수 있거든. 그런 이제 이 2개 다 하는 거야. 2개 다 플러스 할 수 있는 거. 이 부분의 수업 모형에는 뭐가 있을까요? 의사결정 학습 모형이 있습니다. 무슨 모형이 있다? 의사결정. 자, 여기서는 누구냐면 뱅크스야. 누가 제시한? 뱅크스가 제시한 의사결정 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뱅크스가 제시한 걸. 이게. 선생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찬반 논쟁 학습. 선생님, 찬반 논쟁은 누가 제시한 게 중요할까? 올리버와 세이버가 제시한가? 올리버와 세이버의 찬반 논쟁이 중요한가요? 선생님, 그 다음에 사회과에서 뭐가 있을까? 협동학습 있어요, 없어요? 협동학습 있죠. 얘는 뭐 슬라반도 있고 여러 사람 있겠지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교육열에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선생님들 결국은 특히 얘와 같은 경우는 사실하고 뭐하고 같이. 오늘 이제 동토를 조금 같은 맥락을 하지만 또 여기다 무슨 소명 하나 추가할 수 있을까? 사실하고 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문제 해결학습도 같이 볼 수 있어 없어? 있죠. 문제 해결학습. 그럼 문제 해결학습을 공부할 때는 선생님들 어떤 학자를 항상 동반하냐면 또 여기도 두입니다. 두이를 같이 주는 거야 이제. 그럼 사회과가 선생님들 어떤 식으로 시험에 물어보냐면 봐봐. 개념학습하고 탐구학습은 자, 어떤 영역을 달성하기 적합해? 인지적 영역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시험은 뭘 물었지? 이 학습 모형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영역을 써라. 뭘 썼어? 같이 태도를 썼잖아, 선생님들. 이게. 자, 그리고 봐. 평가. 그러니까 모든 게 이 관점이야. 초등 특수 문제 기억나세요? 친사회적 공감 능력. 이것은 지식이의 과정 기능 가치 태도에서 어디에 해당됩니까? 가치 태도. 이렇게 구분하는 걸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해는 몇 년도야? 너무 어려워요? 유교가 일어나는, 유교는 언제 일어났어? 50년? 3.1운동은? 그렇지, 1.19죠. 이건 무슨 지식이야? 사실적 지식.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문제를 물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흐름을 선생님 같이 보는 거야, 같이. 그럼 봐봐. 의사결정이나 찬반 논쟁은 이렇게 못 물어봐. 왜? 얘들은 둘 다 뭐 할 수 있으니까. 둘 다 하니까. 자, 근데 사회과가 타 교과하고 차이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웬만하면 수업 모형에서 첫 단계를 물어보는 교과는 거의 드물어요. 유일하게 사회과는 첫 단계를 잘 물어봅니다. 왜 그럴까? 왜 사회과는 선생님들 첫 단계를 잘 물어봐? 선생님, 사회과가 첫 단계를 잘 물어본다는 건 이거야. 문제의 성격을 잘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적용하는 모형이 달라요. 달라? 영역이란 무엇인가? 공공기관은 무엇인가? 정치란 무엇인가? 자, 이건 개념이지. 무슨 학습이야? 개념학습으로 물어보는 거야. 자, 지형과 인구 분포의 관련성, 기후와 의식주의 관련성은 무슨 학습일까? 이건 일반화야. 탐구학습이야. 이게. 자,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선생님들이 이제 다음 달부터인가 1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누가 줘요? 대통령이 줍니까? 정부가 줍니까? 정부가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 지원. 자, 손들어. 찬성.
반대. 나 놀리는 거야 지금? 개별적으로 물어. 형 찬성이야 반대? 찬성? 돈 찬성. 반대. 이게 찬성이야 반대야? 반대? 기욱쌤은? 찬성? 자, 이거 있잖아, 이거. 찬성하고 반대했잖아. 왜 찬성하고 반대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면 자신의 가치가 개입돼 안 돼? 개입되죠. 자, 이 문제는 사회 전반을 거쳐서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문제라고 할 수 있어, 없어? 그 찬성을 하든 반대하든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이 문제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도 있겠지. 반대하는 사람은 뭐 할까요? 돈 모아서 뭐 해? 기부해라. 사실 그건 안 되지 또. 막상 돈 받을 때 뭐 할까? 이왕이면 많이 받고 싶지. 반대도 준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찬반 논쟁 문제로서 가치가 결합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사회과는 선생님이 이걸 물어보잖아. 봐. 의사결정학습의 문제와 탐구학습 문제의 차이점. 찬반 논쟁학습 문제와 탐구학습의 차이점. 문제 해결학습 문제와 뭐의 차이점? 탐구학습의 차이점. 이걸 제일 많이 물어봐. 왜 그럴까? 얘는 사실 쪽이야. 얘는 사실 플러스 뭘까? 다 가치가 선생님들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 문제 해결, 찬반, 의사결정도 선생님 같이 물어볼 수 있고. 그럼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뭐 나왔어? 문제 해결학습 출제가 됐죠. 2024에서 뭐 나왔을까? 2024 의사결정 나왔단 말이야. 2023에서는요. 개념학습 나왔습니다. 그 전에 탐구학습 나왔고. 돌아가면 잘 나오는데 올해 처음으로 문제학습 나왔단 말이에요. 아직 한 번도 안 나온 게 협동학습이야. 사회과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회과에서 협동학습하면 3개는 꼭 기억해. 3개. 직소 1. 그 다음에 STAD. 그 다음에 직소 2 있습니까? 얘네만큼은 꼭 선생님들 기억이 나야 돼. 얘네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자, 또 봐봐, 선생님들. 사회과는 의사결정 학습을 주고, 자, 뭘 쓰라고 할 수 있냐면, 고차적 사고력을 쓰라고 할 수 있어. 뭐라고 쓰면 될까요? 의사결정력. 자, 뭘 쓰라고 할 수 있어? 교과 역량. 뭐라고 쓰면 돼? 의사결정력이요. 자, 과정 기능 뭐라고 쓰면 될까? 의사결정력이지. 근데 탐구학습은 이렇게 못 물어봐. 왜 그러냐면, 탐구학습을 주고서는요, 이건 물어볼 수 있어. 고차적 사고에 뭐 들어가? 탐구력 들어가. 여기 과정 기능에는요, 목표에 탐구력 들어가지. 근데 역량에는 없어요. 이건 역량으로 안 물어봐. 이렇게 달라. 이렇게. 그 다음에 사회과가 플러스. 이 수업을 주고 이쪽 내용으로 선생님들 물어보기도 하지만 사회과에서는 또 이런 수업 있잖아. 수업을 주고 무엇으로도 아주 잘 물어보냐면 이런 수업 주고 이제 내용 요소라는 거 있어 없어? 있죠. 이런 걸 주고 사회과에서는 선생님들 무엇으로도 임용고사에 아주 잘 물어보냐면 2가지를 기억해야 돼. B로 시작한 사람하고 N으로 시작한 사람. 바스와 바 샤미스. 즉 무슨 말이냐면 사회과 본질 모형. 그럼 바스와 바 샤미스가 제시한 3가지 모형이 있으면 여기다가 2가지를 플러스한 게 넬슨 마이클스가 제시한 5가지 모형입니다. 자, 그러한 것들이 뭐냐면 선생님들 시민성 전달 모형, 그 다음에 사회과학 모형, 그 다음에 반응 탐구 모형. 여기다 2개 플러스하면 뭐가 있을까? 사회 비판 모형, 그 다음에 개인 발달 모형이에요. 자, 어떻게 시험에 물어보냐면 봤어요. 문화예술 하면 무슨 모형이에요? 문화예술 하면 심정. 그래 공부하면 안 돼요. 알겠죠? 수업 방법이 달라. 예를 들어봐. 이 문화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체험하라고 그래.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화유산 건립할 때 적극 동참하라고 그래. 그러면 뭐가 될까? 그럼 시민성 전달이에요. 근데 왜 이 지역에 이러한 문화유산이 발달했을까? 이 지역의 특성과 문화유산의 발달과의 관련성을 탐구하라 그래. 그럼 뭐가 될까요? 사회 과학모형이 되는 거예요. 이 문화유산을 없애버리자. 이 쓰잘데 없는 그 터만 넓어. 없애버리고 그냥 삼성 레미안이나 짓자. 그럼 찬성할 수도 있고 뭐해? 반대할 수. 그럼 무슨 모형이에요? 그럼 무슨 모형? 반성적 탐구모형이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예에 따라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 요소나 수업을 주고 이런 수업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어느 관점에 해당됩니까? 그런 식으로 선생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꼭 같이 봐둬야 돼. 사회과의 본질 모형.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주로 여기에 있는 개념, 가치 명리와 가치 분석, 의사결정, 찬반, 논쟁, 협동, 문제 해결 뭐 이런 학습을 뭐라고 하냐면 그냥 보통 교수학습 모형이라 그러거든. 근데 사회과는 교수학습 모형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책은 수업 기법이라고도 말해야 돼. 어떤 책은 뭐 수업 방법, 어떤 책은 교수학습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 외에 어떤 수업 기법, 영어로 쓰면 상관없어요. 수업 방법 기법이 있냐면 무슨 학습이 있을까? 현장 학습. 직접 어디 가봐야 돼. 현장에 선생님들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계엄. 이 계엄의 무서움을 느끼고 싶어. 그럼 어디 가봐야 돼? 집에 있어야 돼? 어디 가면 될까요? 여의도 가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현장 학습.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현장 학습 가는데 좀 교통 편의도 있고 좀 애들 좀 가르쳐야 돼. 먼저 그럼 버스 어떻게 탈 거야? 교실을 뭘로 만들어야 돼? 버스 타는 장면으로. 그래서 뭐가 나올까 이제? 시뮬레이션 나오잖아. 즉 이것을 조금 자세히 해보면 무슨 학습이 나올까? 극화학습이다. 극화. 그럼 선생님 극화학습을 세분화시키면 뭐가 있냐면 역할 극, 역할 놀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선생님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게임,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게임. 그러면 시뮬레이션 게임은 결국은 시뮬레이션하고 뭐하고? 게임하고 선생님들 짬뽕이 넣은 거잖아. 정확히 달라요 이거 다. 그러면 사회과에서는 선생님들 주로 어떤 걸 많이 물어봅니까? 사실 얘네들을 물어보는 건 이 두 개를 물어보는 건 도덕과예요. 도덕과. 사회과는 뭘까? 시뮬레이션 또는 시뮬레이션 게임 있잖아. 이런 걸 선생님 물어보는 거지. 이게. 그래서 최근에 문제 기억나시죠? 조금 특수해. 실제성이 있어야 돼. 그러나 너무 복잡해버리면 애들이 하기가 너무 또 뭐 할까? 어렵단 말이에요. 교실을 꾸며줄 때. 또 사회과에서는 요거 말고 또 얘네들 말고 또 어떤 게 시험에 잘 나올까요? 누구 대어보기. 이수신 장군 대어봐라. 무슨 학습? 추체험 학습이야. 추체험 학습. 그 다음에 사회과에 또 뭐 잘 나올까? 사료학습. 사료. 무슨 학습? 사료학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사회과에 잘 나온 게 뭘까? 무슨 학습? 지도학습. 초등학교에서 지도의 구성조사 잘 물어봤잖아. 사료. 그러니까 주로 선생님들 얘네들은 일반사회 파트가 많다면 얘는 뭐야? 역사. 얘는 뭐야? 지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또 최근에는 선생님들도 이게 있잖아. 추첨이나 사료학습을 선생님들 물어볼 때는 무엇과 연관지어 잘 물어보냐면 역사적 사고력과 관련지어 잘 물어보잖아. 그래서 역사적 상상력이라든가 연대기적 뭐 사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탐구력 이런 것들 아주 잘 물어봅니다. 지도학습은 초등 특수에서는 지도하면 선생님들 뭐
어떤 지도가 있습니까? 세계지도, 지구본, 또 무슨 지도 있어요? 디지털? 영상도 쭉 있을 거 아니야? 지도는 지도의 요소를 잘 물어봅니다. 방위, 축척, 기호와 범례, 등고선. 그런 거 선생님들 아주 잘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얘네들이 있으면 우리가 사회과에서 공부해야 될 것들이야. 자, 근데 여기서 봐, 이제. 여기서 현장학습 나와 있죠. 현장학습. 특히 사회과에서 이런 현장학습을 나올 때, 현장학습 제시되어 있으면 이 부분은 기본교육과정 선생님들 무엇과 서로 연관 지어 봐야 될까? 지역사회 중심 교수. 이거지. 결국 선생님들 극화도 지역사회 중심 교수랑 연관이 돼야 안 돼요? 되지. 뭐 때문에? 지역사회에 나가야 돼. 나가기 전에 환경 어디다 꾸며놔야 돼? 교실, 또 학교, 그 다음에 학교 바뀌잖아요. 그 관점으로 선생님들 이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 가지 유형으로 잘 물어보거나 현장학습으로도 물었어, 안 물었어? 물었죠. 가장 최근에 현장학습 물을 때 또 뭐 나왔을까? 오버 제너레이션, 과잉 일반화. 노란색 버스는 다 뭐더라? 학교 버스다, 그 말이야, 선생님들. 그러니까 이거야, 선생님들. 여기에 일반화란 말 있어, 없어? 있죠. 초등 특수의 전공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게 뭘까요? 일반화야.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여기서 일반화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개념과 개념을 일반화시킨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제 초등 특수에서 말하는 일반화는 여기도 관련이 있겠지만 뭐가 있냐면, 요걸 배웠으면 이걸 다른 상황에 뭐 해라? 적용해라, 그 말이었어요, 일반화. 그래서 마트 가는 걸 배웠어. 그럼 학교 안이 마트였지. 우리 집 앞에 뭐가 있을까? 마트 같죠? 이마트가 있어. 그럼 우리 지역에 어디? 다른 이마트에도 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뭐야? 일반화야, 일반화. 이게. 그래서 용어 혼동하면 안 돼요, 용어. 그래서 여기 부분과 관련지어서 이제 요걸로 나올 때도 있고, 예로 나올 때도 있고, 현장에서 나올 때도 있고, 돌아가면서 아주 잘 나옵니다. 초과정에서는 안 나오는데 특수에서는 또 역할들이 있어, 없어? 얘도 아주 잘 같이 물어보죠, 이게. 그리고 선생님 기본 사회과 교육과정에 보면 또 이제 뭐 나오냐면,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뭘까? 기능을 지도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무슨 교육과정? 기능적 교육과정. 그것도 굉장히 뭐해? 잘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생활하는 이 공간 있잖아. 이 모든 것들이 다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또 기본 교육과정에서 뭐 잘 나와? 생태학적 접근법 있잖아요. 이게 잘 나오는 것들이야, 이게.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얘네들을 물을 때에는 주로 문제가 통합형입니다. 통합형으로 나오고, 이쪽에 있는 문제는 뭐고? 초과정 형태의 문제들이야, 문제들. 그래서 이게 사회과에서 선생님들 쭉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바탕으로 공부하면서 이걸 계속 선생님들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쭉 그림 그려놔야 돼. 그래서 웬만하면 다른 교과들도 한 번씩 이렇게 쭉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쉬었다 합시다.